포스트잇을 하나씩 좀 줘볼 걸 그랬다. 이거 봐. 내가 줄게. 있어? 받았어? 줘봐. 하나씩 챙겨볼게. 자, 쓰레기만 바닥에, 2개씩이네? 어디 있네? 괜찮아. 여기. 내가 이거 보통 시작하기 전에 주는 이유는 필기를 이제 좀 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필기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배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주잖아? 그럼 중간에 괜찮다고 막 이래. 왜 내가 주는 거 안 봤는데? 이러면 가방에서 이렇게 조용히 7개 꺼내. 선생님 여기. 그래 알았어. 이렇게 줄 때 받아. 포스트잇 주는 이유가 왜겠어? 열심히 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게 이제 보통 한 3가지 있어 얘들아. 근데 지금 니네가 너무 잘해주는 게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너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뭐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봐. 근데 니네가 이러고 있으면 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 너네 이렇게 눈 마주쳐주는 거. 이거 너무 잘하고 있어.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내가 좀 필기를 많이 해. 유독. 색깔별로. 좋아해. 그냥 쓰는 거 좋아해. 알았지? 그래서 내가 쓸 때 같이 써주기. 알았지? 별거 아니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때 눈 마주쳐주기. 두 번째 뭐라고? 내가 쓸 때 같이 써주기. 그렇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리액션. 리액션이 제일 중요해. 니네의 표정이랑 막 중간에 막 서원이 혹시 막 눈 감고 막 그러면 내가 서원아! 막 이러면서 막 지금 강의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좁진 않잖아. 막 그렇지만 내가 막 달려가가지고 우와! 막 이러고 중간에 소리도 좀 잘 질러. 내가 보면 알겠지만 좀 선생님들 중에서 텐션이 좀 높은 편이야. 나도 인정. 근데 나 아이다. 알았지? 나 되게 F야, 얘들아. 알았어? 미리 얘기한다. 막 일요일반 애들도 몇 분 하더니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침 튄다, 야. 나 아이다. 알았지? 그래서 중간에 좀 텐션이 좀 올라가도 놀라지 말고 리액션 해줘. 그럼 니네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고개 이렇게 끄덕여주고 알면 알겠다 그러고 뭐지? 이러면 이렇게 왼쪽 이렇게 딱 쳐다보면 내가 그거 잘 캐치해. 알았어? 그래서 이 3가지를 일단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니네가 이제 저번 주에 방문객을 보고 시 개념도 봤잖아. 근데 내가 중3 처음에 겨울방학에 들어오면 시키는 게 있어, 얘들아. 아유, 긴장하지 마. 뭐 춤추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난 춤도 가끔 춰. 알았지? 그래서 뭐냐면 자, 포스트잇 한 장을 뜯어봐. 나 그리고 저기 이거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수도 있어, 얘들아. 여기 제가 이렇게 따라온다? 근데 잘 못 따라와. 그래서 확인해줘야 돼. 니네도 잘 봐줘. 날 잘 찍고 있나. 알았지? 자, 위에다가 좀 쓸 건데 이게 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볼 거거든, 얘들아. 포스트잇 요나 써봐. 자,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제 가르칠 게 뭐냐면 낯선 시 분석하는 방법. 낯선 시 분석하는 방법. 요거를 좀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그래. 봐라. 니네가 앞으로 이제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시를 많이 볼 거야? 그럼 어떡해, 처음 보는 거 나왔어, 막 이러네. 그때마다 막 놀랄 거야? 그러지 말고 분석하는 스킬을 이제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제목이랑 작가를 먼저 확인을 해줘라. 요거 추천해. 제목이랑 작가. 됐어? 자, 니네 저번 주에 배운 시가 그래서 뭐야? 지연쌤은 뭐 했어? 방문객 했지, 방문객. 누가 썼어? 모르지. 모르는 사람이 썼어요. 그치?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이렇게 전장 넘겨봐봐. 누구야? 정현종이라고 아는 사람 아니지? 나 이 사람 한 번 봤다? 한 번 봤어, 한 번. 근데 나도. 언제 봤냐면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선가? 그러니까 선생님 20대 후반. 얘들아, 알았지? 얘들 표정이 응? 막 이러면
진짜 묻지 마. 진짜 아니니까. 알았어? 그냥 20대 후반인 걸로 하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국어학원 어땠어? 그러면 미옥쌤인데 20대 후반이래. 막 여기까지만 해. 알았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20대 후반으로 치자. 알았어? 됐어. 고개 끄덕여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20대 후반이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몇 년 전인가 봐. 알았지? 내 기억은 한 20년 전인 것 같긴 한데 언제 봤냐면 정현종을 무슨 내가 아는 언니가 그 문학관 같은 큐레이터를 해. 근데 그 시인 낭송대회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에. 그래서, 신기하다. 시인도 낭송을 무슨 대회를 해? 이러면서, 미호가 너가 국어 전공했으니까 너 와서 한번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 아니고 외국 시를 낭송하는 대회인 거야. 근데 정현종이 왔어. 근데 되게 키가 작아. 할아버지야. 근데 내가 그때 들은 시가 뭐냐면 스페인 시. 스페인 시를, 내 스페인어 모르거든? 근데 시가 우리는 보통 막 사람이 온다는 것을 막 이렇게 읽잖아. 근데 스페인 시는 그런 시가 아니더라고. 노래를 해. 이러면서 내가 본 정현종 모습이 그거였다고. 됐지? 네, 니네 느낌 수업하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또 뒷담화 전문이거든. 알았지? 자, 시인 아는 사람 나오면은 최대한 아는 정보를 확인하는 건데 모르는 사람 나오면 금방 어떻게 해? 그냥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봐봐. 자, 제목이랑 작가를 보라고 금방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제목을 보면 중요한 소재를 알 수 있어. 그치? 방문객 저번 주에 배웠으니까 방문객이 중요하겠지. 방문객이 무슨 뜻이야?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런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작가를 보면은 일단 뭘 알 수 있어?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어. 그럼 니네가 이번에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그 국어를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대적 배경이 많진 않아 얘들아. 봐봐라. 일제강점기. 그지? 그 다음 어느 시대로 갈까? 6.25 전쟁. 그 다음엔 언제로 갈까? 70, 80년대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요즘이야. 정현종은 어디 파트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20대 후반이니까. 아이고 왜 그러냐. 얼마 전에 봤다고 한 20년쯤? 아직 살아계셔. 언제겠어? 최근이겠지. 그치? 그래서 시대적 배경 보면 이제 어느 시대 때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한 시들이 많은지를 볼 수 있어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품을 쓰는 경향. 됐어? 작품을 쓰는 경향. 그럼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그냥 일상적인 소재들을 좀 많이 쓴 거고 오늘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시인 3명을 볼 거야. 윤동주. 그 다음에 백석. 한 명 또 누구지? 나희덕. 이렇게. 내가 또 뒷담화 전문이니까 이따 얘기해 볼게. 알았지? 그래서 그 많이 나오는 시인들의 작품 경향. 이런 걸 이제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는 이따가 선생님 한 3분 후에 3분은 안 될 것 같아. 한 20분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볼 건데 윤동주 하면은 키워드를 이제는 좀 외워줘야 돼. 혹시 뭔지 알아? 두 글자여도 되는데 성찰. 아우 잘했어요. 어우 고마워요. 그래서 자아성찰 뭐 이런 거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보면은 되게 유용해. 그래서 첫 번째 뭘 봐라? 제목이랑 작가를 확인해라. 두 번째. 자 이거는 지금 별표를 하나 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자, 잘 생각해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를 얘기해줘야 돼. 두 글자야. 화로 시작해서 자로 끝나. 그지? 누구야? 그렇지. 화자야. 맞아. 잘했어. 시에서는 화자를 꼭 찾아야 돼. 근데 이 화자에 일단 뭐를 파악해야 되냐면 상황을 파악해야 돼. 낮인지 저녁인지 시골인지 도시인지. 알았지? 시간이나 공간적 상황을 파악하면 와 중요한 게 있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 이것도 두 글자인데 정으로 시작해서 서로 끝나. 정서. 그렇지. 다시 해볼게. 정서가 뭐라고? 감정.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해볼게. 태도. 태도가 뭐냐면 행동하는 방식. 됐어?
예를 들어 슬프다 그러면 뭐야? 정서지. 눈물을 흘렸어. 울었다 그러면 행동이지.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결이 많이 돼. 정서와 태도가. 그런데 와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해. 나 중요할 때 빨간색 써. 알았지? 자, 뭐가 중요하냐면 시에서 정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 앞으로 계속 들을 거거든? 그래 나도 중요한 거 알아. 근데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해. 그지? 야 내가 진짜 고급 팁을 알려줄게. 어디에서도 이런 말 없어. 알았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말에서 감정이랑 행동을 나타내는 말 어디 있는지 알아? 보통? 봐봐. 나는 오늘 즐겁다. 집에 가고 싶다. 이건 지짐. 자, 나는 오늘 공부했다. 보통 앞에 있어, 뒤에 있어? 그렇지. 우리말은 감정이랑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뒤에 있어.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래? 서술어라 그래. 서술어를 파악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는 계속 뭘 강조할 거냐면 서술어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 진짜 고급 팁이야. 진짜. 고3 애가 내가 걔를 고3 때 처음 봤어. 그래서 야 서술어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에서도 누구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대. 대박이라고 막. 너희는 중3부터 내가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서술어가 중요해. 그 다음에 봐봐. 모든 시간 뭐뭐 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의 이렇게 수식되는 관계 보이나? 은지야 보여? 수식되는 관계 요거를 찾는 거야. 이게 결국에는 너네한테 계속 낯선 시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화자의 정서 태도 어디에 있다? 서술어에 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번 주에 했던 표현법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잡을 수 있나 모르겠어. 이거 화각이 있어서 여기다 쓰면 니네 좀 보이나? 여기다 쓰면 보이니? 3번 표현법 보여? 여기 좀 반사돼서 안 보일까 봐.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얘기해. 표현법. 그럼 내가 보통 너네한테 외우게 시키는 표현법이 한 7개 있거든? 근데 오늘 7개를 다 얘기하면 머리 터질 수도 있어.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것 중에 같이 외워야 되는 거, 정리해야 되는 거를 나 오늘 한 3개만 오픈해 볼게. 이번 주는 두 번째 주라서 3개 정도만 오픈하고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의 출판사가 뭔지 봐봐. 뭐야? 비상이야. 맞아. 걔네 왜 비상인지 알아? 이거 줄임말이다? 얘는 출판사. 물론 저는 비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슨 비상이랑 아무 관계 없는데 비상이 얘네가 비유와 상징의 준말이잖아. 얘네가 이제 국어 문제집으로 출발해서 출판사 되게 크게 낸 거래. 그래서 비유와 상징. 야 우리 저번 주에 비유와 상징 하지 않았니? 아마 했을 거야. 아까 내가 영현이 필기 보니까 돼 있던데. 자, 비유가 뭘 말하는 거지? 빗대서. 자, 내가 오늘은 다 얘기해 줄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면 쌤! 미안해. 제가 텐션이 좀 높다 그랬잖아. 쌤! 그만! 다 알아요! 이럴 때까지. 알았지? 놀리지 말고. 미안. 나랑 수업하는 애들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한 1, 2년 하면은 이쯤 돼서 내가 소리를 좀 지를 것 같다라는 감이 생겨서 이러는데 이게 오늘 처음이라서 내 좀 텐션이 높아 정원아? 놀라지 말고. 심장 쫄깃쫄깃해지잖아. 그지? 자, 비유. 비유에 뭐 있는지를 좀 외워줄까? 일단은 우리가 저번 주에 직유. 뭐지? 직유가? 직접 비유하는 거.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됐지? 자, 이번에는 조금 속도 빠르게 해볼게. 우리 저번 주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유. 은유는 뭐지? 포장해서 비유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은유가 우리 저번 주에 아마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보지 않았냐? 그치? 내 마음은 호수는 무슨, 나는 호수였던 적이 없어. 내 마음은 태풍이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의인. 사람이 아닌걸? 사람처럼. 이건 알지?
그러면 만약에 무생물을 생물처럼은 뭐라 그래 얘들아? 화류. 그렇지. 자, 우리 책에 하나 더 있어. 대신해서 비유한대. 뭐 있지? 대유. 대신해서 비유하는 거야. 이거 말고도 이제 빗대서 말하는 방법은 몇 개 더 있어. 그럼 이제 내가 지금 매년 얘기하는데 아무도 실천을 안 해주는데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지면 이제 내가 계속 물어본다 그랬잖아. 아, 쌤 다 알아요. 이럴 때까지. 야! 비유에 뭐 있어? 그러면 서원아 할 수 있어?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이렇게 나오면 돼. 미안하지만 국어는 암기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다시 뭐가 있다고? 비유에 5가지? 괜찮아. 어차피 옆에 애들 잘 모르잖아. 나만. 자, 뭐뭐? 해봐. 직유, 은유, 의인, 화류, 대유. 근데 이게 대유가 마지막에 좀 잘 안 나올 때 있어.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안 나올 땐 U자로 끝나는 거 생각해봐. 비유, U자로 끝나는 거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그런 거 있잖아. For you, thank you, I love you. 아무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막 갈고 하면은 그때서 대유 막 이러면서 좀 친해지면 나중에 그러더라. 그 다음에 5개 일단 외워줘. 나 다음 주에 이거 한번 더 물어볼게. 알았지? 그 다음에 상징은 지금 이게 내가 하는 내용이 얘들아 저번 주에 했던 거 아니니? 오늘 하는 건가? 하지 않았니? 10쪽에? 했지? 맞아. 그럼 상징은 어딨지? 상징은 11쪽에 있네. 11쪽 했어? 안 돼 있어? 아, 그럼 이거는 11쪽 잠깐만 보자. 얘들아. 11쪽의 상징 찾았어? 보이나? 화면이? 찍히고 있는 거 맞지? 상징 봐봐. 자, 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로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옆에다 쓸게. 상징 옆에다가 이거 비춰서 안 보일 것 같아. 난 여기다 쓸게. 니넨 여기다 써. 알았지? 상징이 뭐냐면은 자, 어떤 대상을 여러 가지 의미로 암시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이야. 됐어? 비유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비유는 비슷한 속성이 있어. 근데 상징은 그런 게 별로 없어. 자, 어떤 대상이 지금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뭐라 하냐면 원관념이라고 해. 다시. 자, 원관념이 뭐라고? 관념? 생각이야. 원래 나타내려는 생각. 알겠지? 원관념이 뭐라고? 원래 나타내려는 생각. 자,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 나타내. 그러면 이게 보조관념이야. 그런데 비유는 둘이 비슷해서 비유거든? 둘이 비슷해서. 근데 상징은 그런 게 없어. 여기 써 있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유사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거 원래 상징할 때 내가 매년 하는 얘기 하나 있거든. 진짜 이거 실화인데. 야, 비둘기 하면은 뭐의 상징? 평화. 근데 비둘기랑 평화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애는 비둘기가 너무 싫어서 그 비둘기 모양의 비누 있어. 도브라고. 그거 쓰지도 않는데. 그래서 비둘기 되게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주는 얘기가 보통 뭐냐면 비둘기를 내가 진짜 이거 실화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왜 그런 애들 있잖아. 닭둘기. 뭔지 알지? 날지 않는 새들. 걔네 요즘은 되게 커가지고 횡단보도도 걸어서 다닌다 걔? 알지? 날지 않고 횡단보도 그 파란불에 맞춰서 이렇게 건너.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닭둘기 걔 있잖아. 걔를 앞에 이렇게 걔가 비둘기가 있는데 아니, 설마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날아가거나 옆으로 비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걔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거대한 산이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걷는데 진짜 내가
설마 가만히 있겠어. 설마. 근데 얘도 그 생각이었나 봐. 설마 나를 밟겠어. 뭐 이런 거였나 봐. 그래서 내가 탁 하는데 요 스텝에 비둘기가 이렇게 딱 살짝. 중요한 건 또 와전 시키지 마라. 내가 비둘기를 밟아서 터트린 게 아니야. 누가 또 미옥쌤 비둘기 터트렸대 막 이러고. 그거 아니고 그냥 살짝 진짜. 근데 그거 알아? 비둘기 밟히면 소리 어떤 소리 내는지?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막 다니면서 막 비둘기 막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진짜 왜 비둘기가 이러면서 다니잖아. 그 걔가 살짝 밟히면은 이렇게 눌리면서 이래. 진짜 봤어. 정말이야. 이거 진짜 실화임. 또 자기도 비둘기 밟아보겠다고 막 열심히 다니지 말고. 알았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비둘기와 평화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됐어? 쓰다 보니까 그렇게 굳어진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십자가 하면 뭐의 상징? 십자가. 희생.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래서 보통은 희생. 됐지? 그런 게 지금 상징이야. 그래서 상징은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 어떤 상징이 있냐면 지금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습관적으로 쓰다 보니까 굳어진 거. 관습적 상징이 뭐라고요? 습관처럼 쓰다가 굳어진 거. 비둘기 하면 평화. 그 다음에 원형적 상징이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다른 말로 보편적 상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전 세계 보편적으로. 불 하면은 뭐게? 불? 막 죽음, 소멸 이것도 되는데 뭐 열정, 정열 이것도 다 돼. 요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게 상징이야. 알았어? 그 다음 내가 하나는 비워놨잖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시인이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개인적 상징. 이거는 뭘 가지고 봐야 된다? 문맥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단어가 놓인 상황을 가지고 봐야 돼. 알았지? 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부분까지 했는데 내가 원래 시키는 건 한 7개 외우게 시킨다고 했잖아. 이제 여기 지울게. 자, 아까 포스트잇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 봐, 얘들아. 자, 우리가 지금 아까 포스트잇 요거 하고 이제 길 하나만 하고 쉽게 얘들아. 자, 내가 지금 제일 처음에 뭐를 하라고? 제목이랑 작가를 확인하라고. 알겠지?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어. 자, 이제 세 번째는 표현법 중에 내가 지금 1번에 뭘 놨냐면 비유와 상징을 놨지. 이게 제일 덩어리가 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어와 역설. 이거 저번 주에 했어, 그치? 안 했나? 반어랑 역설 안 했니? 했니? 했어? 머릿속에 없으면 안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필기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이기도 해.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책에는 뭔가 끄적였잖아. 내 글씨잖아. 그지? 반어가 뭐지? 그럼 이것도 밑줄 칠게, 그러면. 그럼 쓰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밑줄 칠게. 우리 한 내용이 여기 10쪽, 11쪽에 다 있으니까. 세 번째는 공감각을 할 거고, 네 번째는 감정, 이입으로 일단 쓸 거야. 그럼 요거 개념을 잠깐 보고 시를 하나 볼게. 자, 4개 썼으면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 중에 반어랑 역설을 한번 찾아보자, 얘들아. 아마 어딨지? 11쪽에 있나 보다. 찾았다, 나는. 11쪽에서. 됐어? 11쪽에? 내가 여기 이 포스트잇 밑에서야 얘가 화면이 이쪽이 나오더라고. 지 맘대로 가. 됐지? 자, 반어 11쪽에 찾았니? 자,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밑줄 여기 쳐 있어?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실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반대? 밑줄 쳐 있니? 우리 한 번만 더 쓰자. 자, 요렇게 써봐. 겉으로 나오는 말과 나야?
아, 깜짝이야. 괜찮아, 괜찮아. 속과 어떻게? 다른 거. 알람이야?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그랬어? 자, 요거 반어 이제 찾아서 써줘. 겉과 속이 다른 표현. 니네 그래서 반어 저번 주에 뭐 했어? 기억 안 나지? 내 이거 기억할 때 반어 내가 잘하는 거 있어. 내가 이제 가끔 얘기하다가 우리 엄마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욕을 되게 잘하거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내가 욕먹은 얘기 같은 거 하는데 대학교 가면 보통은 6시 정도면 수업이 끝나거든? 아무리 늦어도? 그럼 이제 그때부터 대학생활 라이프가 시작되는데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엄했어. 6시 정도에 수업 끝나는 거 엄마가 알아? 우리 집까지 한 7시 반이면 충분히 오거든. 차가 아무리 막혀도 막 7시 정도부터 전화가 오는 거야. 너 어디야? 뭐 이렇게. 근데 되게 좀 숨막히게 살았겠지. 되게 반항도 많이 좀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막 반항한 게 언제였냐면 친구들이랑 막차를 탈 때까지 논 거지. 어른들이 어떻게 놀았는지는 물어보지 마. 알았지? 음료수 마셨다고. 맥주 음료수. 됐지? 그래서 놀고 집에 저녁에 가면 우리 엄마 스타일이 그거야. 가족들이 다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잠을 안 자. 그치. 그래서 내가 살금살금 막 들어갔단 말이야, 밤에.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어. 엄마가 이제 드디어 나를 포기했나 보다. 막 이러면서 좋았어 이러고 가는데 와 진짜 완전 무서웠던 게 뭐냐면 내가 거실 가운데쯤 갔거든?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야, 거실에. 그러더니 딱 봤더니 우리 엄마가 그 소파에 내가 들어올 때까지 이러고 어두운 데서 이러고 있었나 봐. 근데 내가 들어오는 걸 딱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불 탁 킨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안 잤어? 막 이렇게 내가 진짜 태어난 척 말하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3마디가 있거든. 잘한다 이거. 그럼 막 그때 잘한다가 와우 우리 딸 이 시간까지 놀다니 체력 짱짱 뿜뿜 잘한다 이거야? 아니지. 그치. 문맥 뭔지 알겠지. 장난해? 막 이러겠냐? 막 이거지.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의 대표가 잘한다 이거야. 알았지? 반어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역설은 뭐야? 역설. 말이 안 돼. 근데 그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연습할 거야. 반어랑 역설은 시험 문제 항상 나오니까.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상징 아까 있고 감정이입이 하나 있네. 공감각은 아마 저번 주에 했을 거고, 그지? 얘들아? 감각이 뭐지? 감각? 감각? 앞장에 있는데 앞장이 아닌가? 더 앞장인가? 감각? 구 쪽에 있나 보다. 구 쪽에. 구 쪽에 심상 찾았니? 찾았어요? 이것도 옛날에 수업하는데 심상이 뭐야? 심상이 이미지. 그치?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대상을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상. 근데 그게 보통 우리는 뭐냐면 어떤 인상을 볼 때 일단 보면 시각을 써야 되고 냄새를 맡으면 뭘 써야 돼? 후각을 써야 되지.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을 맛볼 수는 없으니까 미각은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할 때도 그래서 난 이미지가 어때? 이렇게 가끔 이제 좀 친해지면 물어보거든. 우리는 오늘 처음이니까 거의 그냥 뭐 뭔가의 이미지가 있겠지만 나중에 들을게. 알았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배가 나보고 웃긴 다람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가? 다람쥐? 이러면서 그랬어. 아무튼. 그랬어. 아무튼 그래서 심상하면 뭐라고?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됐지? 또 옛날에 어떤 선배가 선생님 인간에게는 제6 감각인 통각이 있다면서 그거 어딨냐고 나한테 막 가끔 이과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버리라고 해. 공감각 마지막이 뭐야? 공감각. 그렇지. 여기가 포인트지. 바뀌는 거. 그 대표적인 공감각이 얘들아 요거 하나 써볼까? 이게 대표적인 공감각이잖아. 영현아, 보통 종소리 하면은 감각이 뭐야? 소리. 그렇지. 청각을
정하나. 푸르면 무슨, 그렇지. 뭘로 바꿨어? 시각으로. 그래서 니네가 뭐뭐의 뭐뭐화 이런 걸 되게 헷갈려 하는데 일단 그 대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총소리. 그 다음에 바꿔놓은 걸 생각하는 거야.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이제 힘들었지만 감정이입까지는 일단은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시를 봐야 되는데 세 개를 다 볼 수 있나? 자, 나 11쪽으로 왔어요. 일단 객관적 상관물은 지금은 못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지금 일단 내 감정을 그 대상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밑줄은 먼저 쳐볼게. 됐어? 다시요. 감정이입이 뭐라고요? 어떤 대상이 내 감정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방법이래. 알았어요? 이거 밑에 객관적 상관물은 조금 이따가 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저번 주 복습 겸 어쨌든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좀 외웠으면 하는 걸 좀 정리를 해줬어. 다시 한번. 자, 제일 처음에 뭘 봐라? 제목이랑 작가. 그지? 두 번째는 뭘 봐라?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법은 이거는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줘야 돼. 알았지? 얘들아, 믿어. 선생님 이걸로 대학 여러 번 했어. 알았지? 다 이걸로 대학 갔어.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비상, 비유와 상징, 알았죠? 반어, 역설, 공감각, 감정이입까지는 일단은 쓰기만 했어요. 다시 한번 좀 나중에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오늘 나가야 되는 진도가 있거든, 얘들아. 길 찾아봐. 길, 윤동주. 요 가운데쯤 할게. 빛이니까 여기가. 자, 우리 금방 했던 거 그럼 연습해보자. 자, 내가 지금 뭐 했지? 길, 윤동주 제목이랑 작가 봤지?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윤동주 밑에다가 윤동주가 죽고 난 다음에 시집이 나왔어. 얘들아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유고 시집이라고 그래. 죽고 난 다음에 나온 시집. 혹시 제목 알아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늘과 바람과 잘하네. 하나 더. 별과 시. 요거야. 적어볼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게 옛날에 김종국이 노래를 하나 냈거든? 하늘과 땅과 별과 뭐였나? 하여튼 그 런닝맨 나오는 김종국. 요즘 애들은 김종국이 가수인 줄 모르더라. 예능인 아니냐고. 예능인도 아니야. 헬스인 아니냐고 막 이러더라. 니는 아니지? 그래, 우린 같은 세대라니까. 알았지? 자, 그래서 내가 쓰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늘이 윤동주 시 정말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뭘로 많이 나오냐면 절대자. 하나님. 또는 내가 저렇게 잘 살고 있나? 푸르게 맑고 푸르게 잘 살고 있나? 윤리적 삶의 기준. 이렇게 많이 돼. 윤리적 삶이 뭐라고? 올바른 삶. 부끄럽지 않은 삶. 알겠지? 부끄럽지 않은 삶. 요거의 기준. 자,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의 바람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좀 많이 나와. 나는 부정적인 건 보통 세모를 해. 그래서 시련, 위기 이런 게 바람으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별은요. 밤하늘에 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상, 희망, 동경, 그리움 이런 의미들로 많이 나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게 뭐라고 할까? 상징.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빨간색 쓴다 했어. 중요한 거. 시가 이제 윤동주의 키워드야. 아까 윤동주의 키워드가 뭐라고? 자, 성찰. 알겠지? 자아 성찰의 도구로 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키워드 하나만 오늘 더 해볼게, 얘들아. 하나 더 하면 내가 그랬어? 그냥 텐션이.
근데 미리 얘기하면 내가 7시 텐션과 8시 텐션과 9시 텐션이 좀 달라. 집에 갈 때 될수록 조금 더 업돼. 됐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신나. 왜! 이러면서. 항상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됐지? 됐어? 다시. 우와! 내가 하늘을 봤더니 어때? 너무 부끄럽지 않게 살아. 이거야? 아니야. 아니야. 너무 부끄러워. 윤동주의 키워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끄러움. 춥지? 니네 졸릴까봐 내가 아까 좀 껐어. 와, 50분 동안 지금 시를 시작도 못했네? 됐어?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인트로를 좀 했으니까 길은 그러면 내가 빠르게 우리 목소리 좀 들어보자. 원래 이 정도 인원 있으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읽는 건데 난 진 사람은 안 시켜. 졌는데 기분 나쁜데 이것도 하면은 더 기분 나쁘잖아. 이긴 사람은 원래 시키는데 오늘은 그러면 내가 할게. 읽고 그림 하나만 그리고 좀 쉽게. 알았지? 읽고. 자, 내 맨 처음에 읽어볼게. 또 읽는 게 또 부끄럽긴 하구나.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나 1년 읽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쓰면서 하자. 뭐뭐 했습니다. 그러면 말투가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존댓말이지. 그거 시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무슨 채? 경어체라고 해. 경어체가 뭐라고? 경어체? 존댓말. 그럼 경어체를 쓰면은 효과가 뭐냐면 조금 약간 고백하는 말투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거지. 알았지? 그럼 맨 처음에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막 의지적인 느낌이야? 뭔가 잃어버린 느낌이야? 잃어버린 느낌이야. 상실감.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제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길 내목 하나하나 쳐주고 우리가 본문 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읽기로 했으니까. 자, 이연에 돌과 돌이 연달아 있어. 그지? 그러면 돌과 돌이. 자, 시어가 지금 반복된 게 눈에 보여요? 길은 돌담을 끼고 간대. 길이 지금 중간에 막는 담이 있는데 돌담이지. 그래서 난 세모로 했어. 왜냐면 금방 뭐라고 그랬어? 막는다고 했어, 길을. 장애물이라서. 와, 문이 하나 있는데 뭐 있어? 쇠로 됐네. 근데 얘들아 원래 시에서 문은 이중적이야.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굳게 닫혀 있어. 그럼 연결의 이미지야, 단절의 이미지야? 단절. 잘했어요. 자,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자, 그림자가 지금 쭉 있는 모습은 뭔가 어두운 내면이 쭉 있는 것처럼 보여. 자, 길은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는데, 좋아, 요런 건 이따 다시 쓸게요.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뭘 쳐다봤어? 하늘 나오네? 그치? 부끄럽게 푸릅니다. 부끄러움도 나왔다. 그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이 길에는 풀 한 폭이 있어, 없어? 없어. 풀 하나도 살 수가 없어. 자, 내 말은 현실이 보이는데, 그지? 얘들아 생각해봐. 윤동주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 그럼 풀 하나도 살 수 없는 메마른 현실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 현실을 보여준다. 됐어요? 자, 그러면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다시요. 내가 이 길을 걷는 이유지. 그지?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 이유가 담 저쪽에 내가 있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으려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줘. 그럼 나는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길을 걷고 있는 거지.
멈추겠다는 거야? 계속 찾겠다는 거야? 계속 찾겠다는 거니까 의지적 태도가 보이는 거야. 서술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됐어? 그러면 우리가 10분만 잠깐 쉬었다가 그럼 그림 그리면서 다시 정리해볼게. 알았지? 그래, 쉬자. 됐나? 그래서 얘들아, 그 과제가 여기 봐봐. 잘했어. 그렇게 과제 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숙제가 뭐냐면은 그 국풀 그 책 32에서 59쪽까지 거의 끝까지인데 그 답지가 아마 뒤에 없을 거야 얘들아. 그치? 채점을 못했지? 그래서 이거 답지를 뒤에다 껴놔. 여기 받았어? 답지? 못 받았지? 여기 있어. 답지. 됐죠? 숙제를 잘 챙겨 오시세요. 그리고 이따 2교시 과제도 다시 한번, 이제 2교시도 과제가 하나 있어. 이따가 이번 주에 그 문법책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거든? 미니 모의고사. 그게 1회는 수업 시간에 하는데 2회는 풀어오는 게 숙제일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2개.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빠르게 시를 한번 나가보자 얘들아. 오늘 인트로가 좀 길긴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 내가 보통 그림을 잘은 그리진 않는데 그림을 좀 그려. 왜냐면 기억하라고. 우리가 길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 자, 얘들아 밑에다 이렇게 그림 그려봐. 나 뭐 그린 거냐면 담. 근데 뭘로 돼 있었지 얘들아? 돌담. 그치? 돌담.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문이었지? 쇠문. 그렇지. 근데 얘도 지금 닫혀 있으니까 다 단절의 이미지가 있었어. 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길을 걷고 있지. 후. 주머니도 그려줬어. 됐지? 또도도도도도도. 와, 풀 한 폭이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길이었어. 그치? 우리 시 풀 한 포기도 없는 게, 풀 그린 거야. 풀이 없다고. 됐지? 별건 아니었어. 풀이 없어.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뭘 나타냈지? 메마른 현실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현실이었지. 그지 얘들아?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걷다가 뭘 봤지? 뭐 봤지? 하늘을 봤지. 근데 하늘은 부끄럽게도 어땠어? 푸르렀지. 그치? 그리고는 이 길을 멈추겠다는 거야? 계속 걷겠다는 거야? 계속 걷겠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걷는 이 화자의 태도는 의지적이고 이 걷는 이유가 왜 그랬니? 담 저쪽에 누가 남아있어서. 담 저쪽에. 왜?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담 저쪽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치? 담 저쪽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계속 걷는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사는 것은, 본문 보이나? 내가 사는 것은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래. 자, 여기서 질문. 내가 잃은 건 뭐야? 내가 찾으려 하는 건 뭐야? 담 저쪽에 나지. 연결해 줄까? 담 저쪽에 나? 그러면 와, 내가 지금 2개네?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자아가 분열됐다라고 그래. 맞잖아. 내가 나뉘었으니까. 자아가 분열됐지. 자, 그러면 자, 분열된 자아 중에 담 저쪽에 있는 나는 누구니? 내면의 나. 그치? 찾으려는 나니까 본질의 나. 요렇게겠죠. 그러면 지금 찾기 위해서 열심히 걷는 나는 어떤 나야?
현실, 힘이 좀 남아도나 봐. 현실의 나. 됐을까? 잘 정리됐어?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재미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그렇다? 니네 진짜 2주만 지나도 우리가 윤동주의 길을 했다는 사실은 잊어버릴걸? 잊어버릴걸? 근데 네가 이 그림을 이제 막 그려. 야, 우리 이거 예전에 이거 했잖아. 그러면 네가 그린 그림은 기억나. 내가 얘기했잖아. 국어는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암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나 가끔 니네 이렇게 잘 그렸나 이렇게 보면은 와, 씨, 퀄리티가 남다른 애들이 있어. 나는 막 이렇게 졸라맨 이렇게 그렸는데 막 너무 잘 그려서 야, 이거 여기 굳이 이런 퀄리티를? 막 이러면서 너네도 봐야 되는데 일단 진도를 내가 빨리 나가야 돼서. 자, 우리가 지금 이거 금방 그렸잖아. 우리가 지금 정리한 이게 바로 뭐야? 2번 화자의 정서와 태도야. 내가 보통 1번을 뭘 놔? 제목을 놓지. 1번 제목이 뭐야? 길이었지. 그럼 이 길을 걸으면서 계속 나는 뭘 하고 있니? 누굴 찾고 있니? 나를 찾고 있지. 그러면 길은 여기서 뭐다? 빛이 나? 자기를 찾는 과정이다. 나를 찾는 과정이다. 오케이? 나를 찾는 과정이다. 자, 그럼 화자 정서 태도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중요한 게. 자, 자아가 분열되어 있지만 나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길을 걷는 태도가 중요했지. 그리고 자기를 찾으니까 뭐 하는 거니? 자, 성찰하는 거잖아. 됐어요? 그럼 이제 표현법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얘들아? 무슨 체? 경어체. 잘했어. 그 다음에 부끄럽게 푸릅니다. 푸릅니다 그러면 무슨 감각 있어? 시각. 그렇지. 잘했어. 색채 이미지 이런 것도 있어. 맞아. 잘했어.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쉼표가 굳이 들어가 있잖아. 2번이나. 그지? 자, 그래서 쉼표를 통해서 호흡을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표현법으로 이제 기억해줘야 되는 거지.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까? 졸리니까? 자, 문제 3개 지금 한번 풀어볼게. 시간은 문제 3개니까 3분 주면 충분하더라고. 핸드폰이 여기 있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어? 오, 3번도 안 필요하네? 그래도 아직 푸는 친구들 있으니까 좀 기다려볼게.
됐을까요? 다 불러볼게. 다 된 것 같아서. 헤헷, 난 교사용이 있지. 자, 1번의 답이 3번. 그 나머지가 성찰하고 탐색하고 괜찮지? 자아성찰.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안 썼던 게 있다. 그 5번 선지를 보니까 기억났어. 자, 앞에 2연에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있다고 했잖아. 옆에다 좀 써볼까? 그래서 돌과 돌과 돌이 우리 아까 시어가 반복된다까지만 봤지. 근데 길이 계속 연결됐다는 거니까 길에 자, 공간적 계속성이 드러나는 부분. 그지? 그 다음에 4연을 보면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 이게 시간이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얘는 길에 자, 4연이에요. 시간적 연속성. 요런 게 드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1번의 답이 3번이고 2번은 5번 잘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이제 조금 보다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좌절이 아니고 뭐라고? 의지가 드러난다. 이랬지. 됐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넘겨볼게요. 이번엔 나희덕의 산속에서 한번 가봅시다. 자, 나희덕은 난 이 나희덕의 슬픈 얘기가 있어. 행신고가 나희덕 시인을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학교에서 이 나희덕 시인을 초청했어. 그 애들이 막 와서 자랑하더라고. 선생님 저 오늘 나희덕 봤어요. 그래서 나희덕을 어떻게 봤어?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나희덕 시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초청을 했대. 근데 반전이 뭔 줄 알아? 내가 금방 얘기하면서 뒷골 땡겨. 그 해 시험에 걔네 시험에 나희덕 시가 6개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을 뻔. 그래서 나도 나희덕 좋아했는데 막 질리게 봐가지고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여기 1교시에 보는 시들은 다 시험범위 들어갔던 시야.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던 방문객은 지금 어디가 있지? 무언고가 시험범위 들어갔었고 올해는 능곡고랑 무언고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지금 금방 우리가 봤던 길은 백양고가 시험범위 잘 들어가.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산속에서는 백양고랑 행신고 요런 애들이 시험범위 좀 잘 들어가. 그래서 행신 좋아한다니까. 나희덕 옆에다가 이 시인 특성도 좀 적어볼게. 시는 짧아서 금방 끝날 수 있어 얘들아. 자, 나희덕 시인은 내가 얘기했잖아. 4년인가 5년 전에 행신고에서 초청했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살아있지. 열심히 시를 쓰고 있어. 요즘 시인이야. 할머니 시인이야. 알았지? 그래서 나희덕 시는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이 무슨 뜻이지? 패밀리 함께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지 뭐. 그지? 내가 그래서 반성했어. 나 그저께 일요일도 우리는 이제 패밀리 아니야 패밀리 막 이러면서 퍼스트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방학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덕양구를 이제 1등급을 먹어보자 막 이러고 나서 반성했잖아. 무슨 조폭 같은 거야 내가. 패밀리 막 이러면서 알고 보면 막 문신 있는 거 아니야? 좋지. 그래서 진짜 너무 조폭 같았네 이미지가 막 이랬어. 그래서 패밀리 함께 살자 이런 거.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러면 아까는 내가 읽어봤으니까 이제는 좀 시켜볼까? 우리 저기 1교시만 듣고 가는 애들 시켜보자. 이따 2교시 듣는 애들은 또 있으니까. 정하나 한번 요즘 읽어볼까? 중간중간 내가 끊어볼게. 1년만 읽어봐봐. 해봐. 길을 잘했어. 얘들아 모르리라 이렇게 네모칸 한번 쳐봐. 모를 거야 뭐 이런 거지. 네모칸 일단 잠깐만 쳐봐. 그러면 지금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했는데 길을 잃는 건
길을 잃는 건 지금 시련을 겪어보는 거야. 길을 잃는 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자, 불빛의 따뜻함에 일단 동그라미를 좀 쳐줘봐. 불빛의 따뜻함에 동그라미 좀 쳐줘봐. 그럼 일단 읽고 난 다음에 분석 좀 해볼게. 자, 효은아, 그러면은 이현도 읽어볼까? 그렇대. 어이구, 좋다. 그래도, 3년은 은채 한번 읽어볼까? 산속에서. 이번엔 잠깐만. 알리라에다가 네모칸 쳐봐봐. 그 네모칸 치는 이유 좀 보여? 1년에 뭐였어? 모를 거야. 3년은 알 거야. 이렇게 반대되지. 그 다음에 은채야 조금만 더 읽어줘. 어깨를 감싸주는지 라고 해서 누가 감싸준다고? 지붕이 어깨를 감싼대. 엄마야? 지붕이 막 우와 이러면서 사람처럼 어깨를 감쌀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표현법은 뭐지? 사람처럼 표현했다면 의인화도 괜찮고 백양고가 이거 시험 봤을 때는 무생물을 생물로 그렇지. 화류법으로도 봤어요. 감싸주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읽을게.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뭐 이거야. 자, 시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 길을 잃어봤다는 건 뭐 하는 거지? 위기를 겪어본 사람, 시련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알 거야 이 말이기도 하지. 그래서 내가 위기나 시련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그럼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런 마음을 알 거야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야 라는 것도 어떤 거야? 나는 산을 좋아하진 않아서 산속에 밤을 맞아볼 일은 없긴 하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잖아. 그치? 너무너무 힘들고 막 지칠 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여. 그럼 뭐야? 살았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계속 삶을 찾아서 갈 수 있게 해준대. 시는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바로바로 볼게. 자, 맨 처음에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야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위에다가 써보. 자, 길을 잃었다는 건 자, 길이 진짜 길일 수도 있지만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또는 위기나 시련을 겪은 사람. 이 말인 거야. 위기나 시련을 겪어본 사람. 자, 그러면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 우리 아까 이거 동그라미 쳤지? 그러면 불빛의 따뜻함은 의미가 뭐라고? 우리 위기나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나 위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따뜻해, 얘들아. 따뜻해. 그럼 뭐야? 촉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네. 됐죠? 그 다음에 이연애.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도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자, 우리 이거 할 수 있어. 어둠은 딱 봐도 뭐야? 위기, 시련 속에서 누군가 손을 맞잡아줘. 그럼 이 사람 뭐야? 나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거지. 자,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라고 해서 자, 위안이 되는 존재인지 이거야. 됐니? 자, 그런데 이게 문장 순서로 보면은 따뜻함을 모를 거야? 발견인지 모를 거야? 요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도치법이 좀 사용된 게 특징이긴 해. 밑으로 한번 더 볼게. 확실하게. 자,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 거야 했을 때 밤 세모해주고 시련이나 위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작은 지붕이 어깨를 감싸주는 거 아까 화류법 또는 의인법이라고 했고 얘들아 여기 봐봐. 어깨를 감싸주는 건 뭐라고? 위로, 위안.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 더 동그라미 쳐볼게. 먼 곳의 불빛 동그라미. 자, 그러면 먼 곳의 불빛도 뭐야? 위로, 위안, 희망. 이런 건데, 자, 여기 괄호 좀 쳐봐.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잠깐 쉬는 건 뭐라고? 일시적 휴식. 이게 아니고, 어떻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동그라미 쳐줘. 자,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 지속적인 힘을 자 준다. 됐어요? 자, 그럼 우리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뭐 그림을 그리진 말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 우리 지금 제목에 여기다 쓰면 보이나? 산속에서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뭐야? 화자의 상황인 거지. 자, 화자는 지금 그럼 우리 시를 읽어보니까 누군 것 같아?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겠지. 그지? 자,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인데 여기서 말하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게 진짜로 산에서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다고? 삶의 자, 위기나 시련을 겪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삶의 방향을 상실했을 수도 있다. 힘든 사람일 수도 있다. 그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는 그럼 화자의 태도는 뭘까? 계속 어때? 걸어갈 수 있게 혼자서 막 노력하는 거야? 아니지. 불빛의 따뜻함도 알아야 되고 누군가 맞잡는 손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나희덕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 공동체 의식 이랬잖아.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자,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위로나 위안은 자, 이거 좀 밀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꺼졌네? 여기다 쓸게. 그럼 꺼진 김에. 안 되네? 여기다 쓸게. 자, 여기서 위로나 위안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뭐 있었어? 맨 처음에. 불빛의 따뜻함. 밑에다 쓰면 보이나? 또 뭐 있어? 누군가 맞잡을 손. 그지? 됐어? 그 다음에 밑에다 쓰면 안 보이니까 여기다 쓸게. 작은 지붕. 먼 곳의 불빛. 이거지. 얘네들이 위로나 위안 희망이었고 힘든 상황을 나타내는 건 그럼 뭐였어? 맨 처음에 길을 잃는 거. 길을 잃는 거. 밤. 그치? 어둠. 그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 이 시에도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시어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대립적인 시어를 썼다. 대조적인 시어를 썼다. 그치? 그럼 나 이거 3번으로 한번 빼볼게요. 3번. 표현법. 자, 표현법으로 지금 금방 하나 대조적인 시어가 사용됐구나. 그지? 근데 이거 말고도 얘들아 우리 그것도 찾았잖아. 모르리라? 모르리라? 알리라. 이런 것도 봤지. 됐다? 봤잖아. 여기 있잖아. 맨 처음에 1년에 모르리라, 3년에 알리라. 이런 것도. 됐어요? 그 다음에 도치법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의인이나 화류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감각적 이미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촉각적 이미지로 아까 불빛의 따뜻함 이런 거. 됐지.
그럼 우리 이번에도 문제 3개 한번 풀어볼까요? 좀 문제가 짧으니까 이번엔 2분 30초 줄게요. 와, 3개 다 풀었어 벌써? 빨리 푸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아직 푸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 잘하네 다들. 잘했어요. 답이 1번에 3번이고 이거 잘 찾을 수 있지? 2번도 3번이고 3번은 지금 이게 보기를 이렇게 주잖아? 그러면 보기에 키워드를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생각해보래? 윤리적 기능을 보라는데 이걸로 잡아야 되는 거지. 바람직한 삶, 윤리. 그러면 답이 5번이 나오죠. 여기. 바람직한 삶. 됐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와, 시간이 조금 빡빡하다. 내가 중간에 좀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항상 진도를 못 나가는 병에 걸리거든. 아, 지연쌤 진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근데 나 내 맘대로 해. 그래서 괜찮아. 10년 버텼으니까 나도 권력이 있다고. 됐지. 그래서 수라가 있는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시야. 와, 백석 알아? 백석? 얘들아 백석 들어본 적 있어? 내가 그래서 여기서 썩은 개그 하나 하는데 지하철역 아니고 사람 이름이라고. 아, 지하철역 백석 안 가봤어? 그래. 아, 그만해. 미안. 아, 조용히 하래. 미안해. 그 다음에 그 백석에 대해서 그럼 들어는 보고 얘기는 못 들어봤겠네. 내가 또 뒷담화 전문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윤동주랑 백석을 좀 되게 좋아해. 왠지 알아? 잘생겨서. 그렇대. 나도 그래서 뭐야? 막 이랬어. 그래서 백석도 사진 보면은 좀 잘생기긴 했는데 한동안 백석 시를 못 읽었어. 왜냐면 얘가 북한으로 넘어갔거든.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 얘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유는 얘 고향이 평안도야. 그래서 그 신문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생각해봐야 시인인데 얘가 신문사 그 직장 생활이 맞았겠냐? 안 맞지?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시 100편 쓰고 올 거야 이러면서 퇴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리고는 진짜 100편을 썼대. 우리가 지금 그 뒷담 많이 읽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백석 씨의 키워드는 일단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걸 원하는 게 일단은 키워드야. 일단 이거는 적어줄게. 근데 내가 또 뒷담화 전문이니까 되게 놀라운 얘기가 나중에 이제 학교 가면은 백석 시인에 관련한 일화를 학교 선생님도 얘기해 줄 거야. 좀 쓰레기 같은, 그러니까 백석이 쓰레기는 아니고 친구가 좀 쓰레기 같은 일화가 하나 있어. 백석이 옛날에 이게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있는 거야. 이름이랑 학교도 되게 다 전해져. 이화여고의 란이라는 애래. 그래서 그 백석이 자기 친구한테 저 란이라는 애 어때? 좀 괜찮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애 있으면 친구한테 괜찮지 않아? 이런 거 말하지 마. 그래서 얜 말을 했어, 백석.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나는 좀 별론데? 이랬어. 그래서 아, 그래? 이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몇 달 후에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줬는데 누구랑 결혼했게? 오, 맞아. 니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거야. 란이랑 결혼했다? 그래서 일화가 뭐냐면 친구한테 아까 야, 란이 괜찮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친구가 아, 난 별론데 했잖아.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라니 엄마가 이 친구한테 그 백석이라는 청년은 어떤가? 우리 라니 짝으로 괜찮은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백석 걔보다는 어머니 제가 어떠세요? 뭐 이러면서 중간에 막 셉터를 했다는 거야. 진짜 쓰레기 같지 않냐? 그래서 나 중간에 막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면 그래서 백석은 그 친구의 결혼식에 갔을까?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또 뒷조사 했잖아 내가. 그래서 안 갔대. 다행이지. 나 같아도 안 가. 난 절교해 절교. 됐지?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어. 됐지? 아니, 또 뒷담화 전문이라서요. 자, 백석은 그럼 키워드가 뭐라고? 옆에다 써봐. 자, 얘가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건 일제 강점기. 이거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원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걸 원했어.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못 모여 살아? 일본. 알았지? 일제강점기니까. 그 다음에 백석 씨가 시험 범위 들어가면은 뭐가 좀 많이 나오냐면 얘가 아까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 좀 북쪽 평안도라고 그랬잖아. 자기 고향 언어를 쓴 거야. 우리 요즘으로 치면 사투리 쓴 거지. 우리는 모르는 단어잖아. 그거를 또 밑줄 치고 무슨 뜻이냐고 많이 물어봐. 그래서 얘는 뭘 많이 썼다? 사투리를 많이 썼다야. 우리가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해. 그러면 시에서 사투리가 많이 쓰면 무슨 성이 두드러지는지 알아요? 향토성. 그렇지. 잘했어. 향토성. 그 다음에 토속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백석 씨 키워드 오늘 2개. 가족 공동체를 원했어. 토속적인 시어가 많아. 이렇게. 됐지? 얘들아 오늘 되게 많은 시인을 봤는데 되게 다 중요한 애들이야. 윤동주는 아까 키워드가 뭐라고? 자아성찰. 근데 결과가 뭐라고? 부끄러워. 그렇지. 그 다음에 나희덕은 공동체. 됐지? 우리 수라는 지금 백석이라고 그랬어. 백석은 뭐라고? 가족 공동체. 이런 게 이제 키워드야. 그 다음에 제목이 지금 수라잖아. 무슨 뜻인지 모르지 얘들아.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수라가 불교 용어인데 아수라장이란 말 들어봤어? 무슨 뜻이야? 내가 지금 아수라장이다 지금. 막 정신없고 막 이런 게 아수라장이잖아. 이게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중에 하나래. 지옥, 난 미옥. 자, 지옥 됐어? 그래서 정신없지? 자, 지옥 중에 되게 사람들이 아비규환처럼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 지옥이 그 중에 하나가 수라라는 거야. 그럼 제목이 지옥이란 뜻이니까 이거 뭐 보여주는 거냐면 일제 강점기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를 읽을 건데 그 내용은 되게 간단해. 뭐 하는 거냐면 방에 거미가 있는 거야. 나 이것도 일요일도 그래서 내가 쓸데없는 얘기 했잖아. 근데 여기 퍼스트 말고 예전에 있던 학원에 한 3층짜리 건물에 3층 정도 되는 높이였는데 방충망이 없었어. 근데 그 학원 건물 옆에 되게 큰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거든? 알지? 나무 하나 있으면 온갖 잡벌레들 다 있는 거. 진짜. 나무가 하나 옆에 있어서 운치는 되게 있었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놨단 말이야? 에어컨 아직 틀기 전이라? 그 바퀴벌레가 알아? 걔 날아다니는 거? 걔가 진짜 나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한 애 봤어. 근데 이제 내가 너네한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눈 마주쳐주면서 막 수업하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도 내 눈을 보고 있으니까 내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애들이 눈이 또 같이 간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수업하다가 창문을 딱 봤는데 창문에 진짜 거짓말하고 내가 말하는 그 순간에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띠리리리리리 이러면서 강의실을 들어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다 뒤를 돌면서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상황에서 용감한 애 하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종이컵을 가지고 걔를 덮은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야. 종이컵 어떡해. 이따만한데 종이컵을 내가 여는 순간 걔 또 날아올까봐. 난 그거 싫거든. 걔 이렇게 알지? 이렇게 밟으면 물 나오잖아.
나 그거 치우는 것도 너무 싫어서 어떡해 이러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용감한 애가 그 다음은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와가지고는 선생님 제가 해결할게요 이러더니 뜨거운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익사를 시켰어. 이거 진짜 싫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래 고마운데 물이 흥건하잖아. 이러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다른 애가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밟아봐.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 뜨거운 물과 바퀴벌레 물과 막 어쨌든 날개가 막 여기저기 흩어지는 막 그런 상황? 아무튼 그런 얘기 해줬어. 이거 진짜 실화야. 그래서 나 벌레를 정말 싫어하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야. 방에 거미가 하나 있어. 그러면 난 진짜 너무너무 싫어해서 가끔 그럴 때 있다. 거미한테 말해. 저리 가. 살려줄 테니까 눈앞에서 사라져.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거미가 좀 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베란다에서 자꾸 보이는 것 같긴 해. 그래서 가! 나는 이러는데 이 시의 화자는 뭐 했냐면 튕겼어. 어디로? 문 밖으로. 팅! 이렇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미가 다른 거미가 나타난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했냐면 얘는 아까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 가족 공동체라고 그랬잖아. 가족인가? 그럼 너도 가. 팅! 이렇게. 튕긴 거야. 근데 막판에 완전 애기 거미 같은 애. 막 서지도 못하는 애. 엄매! 이렇게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하다 하곤 팅! 이렇게 튕긴 거야. 그러니까 화자의 행동은 계속 반복돼.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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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근데 의도가 뭐라고? 가족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거미 가족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야? 난 지금 혼자 있는데 나도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 시의 주제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맨 처음에 네모칸을 쳐봐. 거미 새끼. 네모칸 쳤어? 자, 시에서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지? 아까 화자라고 그랬지. 그러면 시에서 이 화자가 쳐다보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면 시적 대상이라고 해. 자, 읽어볼게. 거미 새끼 하나가 방바닥에 내려오는 것을. 자, 지금 어디 아니라고? 방 아니에요. 공간적 배경은 공간적 배경. 자, 나는 나가 누구야? 화자지, 화자. 아무 생각 없이. 자, 처음에 밑줄 쳐봐. 아무 생각 없이 라는 거는 지금 여기선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 무관심하게. 자, 어디로? 문 밖으로. 자, 네모칸 쳐줘요. 문 밖에다가. 쓸어버린다. 튕겼다 이거지? 팅! 이렇게. 자, 밖에는 지금 언제야? 밤이야. 근데 차갑대. 그래서 밑에다 써줘. 차가운 현실. 차가운 현실. 근데 백석도 어느 시대라고 그랬어? 일제 강점기. 요거를 지금 좀 나타내줘. 자, 그럼 이제 2연 내려가 볼게. 어느샌가 새끼거미 쓸려간 곳에. 자, 이제 또 네모칸 쳐줘야겠지. 어디다가? 큰 거미에다가 네모칸을 쳐줘. 큰 거미가 왔어. 자, 나는 가슴이 짜릿하대. 짜릿하다가 여기서 무슨 뜻이야? 와우! 레저! 이거 아니야. 우! 팅팅! 이거 아니고 짠하다. 가슴이 짠하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이 뜻이야. 짜릿하다가 뭐라고 옆에다가? 가슴이 짠하다. 안타깝다. 이 뜻이야. 레저를 즐기는 게 아니야 지금. 자, 이번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또 버렸어. 어디로 버렸다고? 문 밖. 버리면서 차갑지만 어디로 가라? 새끼 있는 데로 가라 하면서 서러워한대.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랑 같이 표시해. 처음에는 어땠어? 무심했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짠하지.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 서러워. 연결해줘. 연결해줘. 정서 연결해줘.
자, 이제 3년 가볼게.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다시요. 아린 가슴은 지금 자, 연결해. 어떤 마음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이 싹기도, 가라앉기도 전에. 자, 선생님이랑 같이 표시할게. 봐요. 어디서 좁쌀 알만한, 끊어. 좁쌀 알만한, 아래에서 갓 깨인 듯한, 끊어. 아래에서 갓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자, 이제 네모칸 해주세요.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가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알짱거린대. 자, 이제 아린 가슴 다음에 연결해줘. 나는 가슴이 메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자, 생각해봐. 얘들아, 밑줄 칠게.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 누굴까? 이 작은 것은 새끼 거미지. 그러면 근데 내가 밟아 죽인 거미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울어? 거미가 울어? 의인화시킨 거지. 물론 걔도 감정이 있겠죠. 하지만 알고 싶진 않고. 그치. 걔도 뭐가 있겠지. 벌레 너무 싫어. 자, 그래서 나를 무섭게 달아나 버리며 나를 또 서럽게 해. 서럽게 해. 연결해. 됐어? 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서 또 어디로 버렸어? 네모칸 쳐줘. 문 밖으로 버렸어. 자, 그럼 이제 문 밖을 우리가 계속 네모칸 쳤는데 중요한 의미가 별표 하나 쳐줘. 차갑긴 하지만 이 문 밖에서는 헤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공간이지. 그래서 세모를 안 했어. 네모를 했어. 그래서 위에다가 써줘. 가족이 재회할 수 있는 공간. 됐니? 그럼 요것도 써줘. 문 밖이랑 대조되는 공간 어디야? 가족이 헤어진 공간 어디야? 방 안. 그렇지. 얘가 세모야. 자, 이것에 엄마와 누나와 형이, 이거 다 무슨 화? 의인화.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자, 괄호 쳐줘. 빨리 만나기나 했으면. 이게 지금 뭐야?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인 거지. 하고 슬퍼한다. 하면 시가 끝났어, 얘들아.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아까 1번은 썼어. 그치? 수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아수라장이라고 그래서 가족이 헤어져서 사는 일제강점기 현실을 말해요. 가족이 해체된 현실이야. 됐지? 일제강점기 여기서 말하는 건. 두 번째. 자, 화자는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해요. 누구와 관련해서? 거미와 관련해서. 그치? 계속 팅팅팅 이러잖아. 근데 행동은 반복되지만 감정은 똑같아? 아니면 심해져? 정서가 변화하지. 됐어? 자, 정서가 변화해요. 자, 정서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가 보여. 시상 전개는 시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앞에 이론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제가 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밑줄 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지? 맨 처음에는 어땠어? 무심했지? 그 다음엔 어떻게 변했어? 가슴이 짜릿했지? 자, 짜릿하다는 건 짠하다 이 뜻이었어. 그 다음에 서러워했지?
하지. 자, 안타까워하는데 결국엔 슬픔까지. 정서가 변화해. 됐지? 됐어? 응. 그 다음에 지금 기억할 만한 표현법은 의인화가 지금 계속 사용된 거. 그지. 그 다음에 뭐 감각적 이미지나 뭐 이런 거는 다 있으니까 뭐 나머지는 일단 조금 더 보면 연습해 볼게요. 얘도 그냥 한번 4개 풀어볼까? 얘들아? 와, 벌써 8시다. 그래서 그 뭐지? 원래는 기출문제를 조금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풀 수가 없어서 문제를. 얘들아 숙제 해올 때 여기 적어놨다. 32에서 59쪽인데 45, 46은 제외. 그렇지? 고전시는 뺐어. 45, 46 제외. 그리고 OX 문제는 그냥 OX만 해도 돼. 막 옆에 번호 같은 거 안 붙여도 돼. 빈칸만 채우면 되고. 45, 46 X. 아이고. 문제 잘 풀 수 있지, 얘들아. 1번의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지.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4번. 잘했어요. 3번 뭐라고 썼어요? 문박. 그렇지. 4번은 눈에 보이지, 이제 답이. 4번. 아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2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고 숙제는 저거 해오면 되겠고 1교시 이제 끝나고 가실 분은 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2교시는 10분 쉬었다가 해볼게. 그래서 원래 기출을 좀 보긴 했는데 다른 반은 근데 풀진 않았어. 어차피 우리가 저번에 받았던 거에 우리가 금방 산속에서 했잖아. 근데 지금 밑에 보면은 안 펴도 돼. 이게 지금 백양고 문제였는데 나랑 다는 다 학교 프린트를 줬던 거야. 그래서 얘네를 엮어서 묻는 문제를 근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시를 모르니까 풀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마찬가지로 길도 마찬가지야. 여기 밑에 보면은. 그래서 다음에 해볼게요. 나래구나.